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5회 실기 문제입니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저와 함께 따라오세요.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3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경관 영양입니다. 자, 경관 영양을 하는데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자, 청색증이 나타났어요.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비위관을 제거한다? 틀렸죠. 왜요? 이거는 누가 한다? 의료인, 즉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보고하면 됩니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뭐 한다? 보고한다.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구토 증상이 있어도 뭐 한다? 보고. 3번 영양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예, 맞는 문항입니다. 위장보다 높아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래로 음식이 내려가겠습니다. 4번 영양액을 분당 100 얼마죠? 50.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아니고 매번. 우리가 밥 먹을 때 설거지 매일 하는 것처럼 설거지 밥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영양 주머니는 매번 세척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자,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다시 한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가 정답입니다. 37번. 자, 누워있는 어디 편마비? 왼쪽 편마비입니다.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자, 우리 물어본다 그랬나요? 절대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자, 베개나 쿠션은 어디에다 해준다? 마비된 쪽. 마비된 쪽이니까 어디죠? 왼쪽. 그 다음에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 자, 왼쪽이 어디죠? 마비죠. 마비된 쪽에 빨대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자, 음식을 다 삼켰을 때, 모두 삼켰을 때 넣어줍니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자, 오른쪽으로 밑으로. 자, 여기가 어디죠? 건강한 쪽이죠? 네, 그래서 건강한 쪽을 어떻게? 밑으로. 그래서 왼쪽 편마비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약물, 성분, 효과 다 유지하려면 1번. 귀약은 어디에? 귀약은 어디에 썼나요? 기억나시나요? 상온에. 알약은 건조한 곳에. 맞는 문항이네요. 3번. 안약은 햇빛이 잘 드는 곳. 이것도 어디에? 상온에.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서 쓰면 안 되죠.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이 아니라 들지 않는 곳에. 그래서 갈색병에 넣는 것이죠. 정답은 네, 3번. 어떻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귀약, 안약은 어디? 상온.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무엇? 안녕고입니다. 안녕고, 연고이죠. 연고인지 안약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1번. 투약한 두 눈을 가볍게 문지른다. 자, 투약하고 나서 안녕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문지르면 안 되고 눈을 이렇게 굴려줍니다. 2번. 눈의 안에서 바깥인데 바뀌었습니다. 3번. 안녕고 투약 후 비루간. 자, 이것은 안약, 물량 이야기입니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는 어떻게 한다? 거즈로 닦아내고 사용한다. 이유는 오염됐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3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네,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술 적신 멸균솜으로 어떻게 한다? 닦아낸다. 닦아낸다. 40번 정맥 주사를 제거한 부위를 알콜솜으로 누르죠. 비비지 않고. 이유는 정답 네, 피멍이 발생해서. 4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자, 화장실 사용입니다. 1번 변기 옆에 손잡이 변기 옆에 손잡이 맞죠?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보면 안 되겠죠. 옆에서 지켜서 있어 줘야 합니다.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조명을 어둡게 밝게 해야 합니다.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켜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네, 안전 손잡이는 보장용구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번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는 대상자의 무엇? 배설, 침상배설입니다. 침상배설에 사용하는 변기는 간이변기겠죠. 간이변기. 자,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는다. 자, 이렇게 젖어 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욕창이 생긴다. 그래서 물티슈로 닦았으면 어떻게 한다? 마른 걸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2번 뒤처리를 할 때는 바뀌었죠. 앞에서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래야 변기 옆으로 새지 않고 잘 변기 안에 들어가겠죠.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 침대 머리는 높여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 후 자,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떻게 한다? 기관장에게 보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3번 대상자가 무슨 변기? 이동변기입니다. 자, 이동변기를 배설할 때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그렇다고 그랬죠.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자, 배설물은 아침 저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즉시 해는 것입니다. 자,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아니고 같게. 3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옆이 아니라 어디? 밑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아니고 닿게.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입니다. 1번 다시 한번 변기통 안에 무엇을 대준다?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뿐만 아니라 간이변기도 안에 화장지를 깔아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소리 나는 것, 즉 불안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소리 나는 것을 좀 희석시켜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44번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습니다. 유치도뇨관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어떻게? 낮게.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 권장? 맞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죠.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자, 밖으로 샌다?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4번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본다? 그럼 빠지겠죠. 절대 안 됩니다. 5번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 움직임을 제한한다 아니고 뭐 가능하다? 보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걸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수분을 권장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45번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입니다.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아니죠. 기저귀를 갈아야 할 상황 대소변을 봤을 때 무조건 뭐 5번이고 6번이고 갈아줘야 되겠죠.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처방되지 않는 연고를 내가 발라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 발적이 있으면 보고합니다. 또는 욕창 예방을 위해서 마사지나 예방 조치를 해야겠죠. 마사지나 또 뭐 바람을 쐬준다던가 이렇게.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되겠죠.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가 아니고 면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리는 겁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합니다. 엎드려서 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어떻다?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다시 한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6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구강청결입니다. 입안을 닦을 때는 목젖까지 안 되겠죠? 목젖까지 하면 안 되죠.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치약을 스펀지에 묻히는 게 아니라 칫솔에 묻혀야겠죠.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혀 그러면 기도로 넘어가거나 살에 걸리겠죠.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보고해야죠. 보고. 내 맘대로 구강청정제 같은 걸 하는 거 아닙니다. 5번 위쪽 잇몸과 위를 닦은 후 어떻게 한다? 아래를 닦는다. 항상 위를 하고 아래를 한다. 정답입니다. 5번 위쪽 잇몸 2 그리고 아래쪽 잇몸 2를 닦습니다. 47번은 두발 전용 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발 전용 세제 물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 약이죠. 약, 샴푸, 제, 물 없이.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어디서부터 틀렸을까요? 물로 적셨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두발 전용 세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 네, 맞습니다. 머리에 바르고 마사지 합니다. 3번 따뜻한 물 있어서 틀렸습니다. 4번 세정제 사용하고 린스 이것도 물로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5번 젖은 수건 이것도 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간 문장 2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 합니다. 이거는 즉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8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뿌려 왜 뿌린다 그랬죠? 정답은 체온 유지. 49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를 수평으로 수평으로 하면 세수할 때 목으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수는 어떻게 한다? 반자위 반앉은 자세.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는 자세에서 세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눈곱이 있는 쪽 아니고 없는 쪽부터 없는 쪽 깨끗한 거부터 더러운 쪽으로 닦게 되겠습니다. 더러운 감염 또는 오염 감염.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한다? 눈, 코, 뺨, 입 이렇게 눈, 코, 뺨, 입 요 순서 있죠. 하트 모양 순서로 닦습니다. 눈, 코, 뺨, 입.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목. 그래서 큰 하트를 또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눈,
코, 그 옆에 있는 뺨, 그리고 입, 작은 하트, 그 다음에 이마, 그리고 귀, 그래서 작은 하트, 큰 하트 순서로 우리가 세수 시킵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귀 안쪽 깊숙이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귀 안쪽이 아니라 어디? 입구. 꼭 기억하세요. 입구. 자,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왔다면 깨끗이 닦아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코 속에 있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합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갈아입히려고 한다. 벗기는 순서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누워 있어요. 자, 그리고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옷을 벗으려면 일단 누워있는 환자는 엉덩이를 들어야 허리를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엉덩이를 들으려면 또 어떻게 한다? 1번 무릎을 세운다. 1번 무릎을 세운다. 찾아볼까요? 네, 라번에 있네요. 라번.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겠죠? 엉덩이를 든다. 2번. 자, 엉덩이 여기까지 똑같네요. 자, 그 다음 엉덩이 들었으니까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바지를 내린 다음에는 어디부터 벗는다? 건강한 쪽. 벗건. 자, 벗건. 건강한 데를 찾아볼까요? 건강한 쪽 4번이네요. 4번. 그리고 마비된 쪽.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워있다. 무릎을 세운다. 1번. 엉덩이 든다. 그리고 어디? 건강한 건강한 쪽부터 벗고 마비된 쪽으로 마지막 하의를 벗깁니다. 5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베개로 청골 지지 안되죠. 혈액순환이 안돼서 도넛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원래는 2시간마다 최소인데 욕창이 많다면 뭐 1시간도 좋겠고 30분도 좋겠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늘려주는 거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3번도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이러면 안 되겠죠. 4번 옷을 잡아당기면 피부도 벗겨집니다. 5번 의자는 2시간 아니고 1시간입니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52번 사지마비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앉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지마비 대상자는 양쪽 양팔을 못 쓰는 대상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양팔을 꼭 잡는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여기 어깨 쪽과 어디? 어깨 쪽과 그 다음에 어디? 팔꿈치. 그래서 어깨 쪽과 팔꿈치를 잡고 있는 그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넙다리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은 어떻게 한다? 항상 좀 살짝 이렇게 세우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5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그랬습니다. 자, 문장이 많으니까 겁이 덜컥 나시죠? 겁 내지 마시고 자, 답을 딱 보니까 앞쪽은 다 가가 1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히 놓는다. 맞죠? 비스듬히 놓는다. 자, 비스듬히 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휠체어는 뭐 한다? 잠근다. 잠근다 몇 번인가요? 네, 여기 있네요. 잠근다. 여기 2번이죠? 그럼 2번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냅니다.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나 아니면 다가 먼저인데 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발을 엉덩이를 앞쪽으로 하여 두 발을 지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와 무릎으로 마비된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앉힌다가 있네요. 자, 앉힌다가 먼저일까요? 다리를 내려놓는다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내려놓는다가 먼저겠죠? 그래서 나번이 3번입니다. 나번.
그러면 이제 3개 앞에서부터 골라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 다 끝에 똑같은 5번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한 번 골랐고 또 그 중에 또 한 번 골랐고 그리고 2개 중에 한 번 고르면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답이 정해집니다. 5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어디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자, 방바닥에 있다가 휠체어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이렇게 시커먼 그림은 마비된 쪽입니다. 자, 유황보호사는 어디에 섰나? 마비된 쪽. 다 마비된 쪽에 섰고 뒤쪽에 섰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네, 왜 이게 맞는 거죠? 건강한 쪽 팔로 휠체어의 먼 쪽을 잡았고 건강한 다리로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황보호사는 어디를 잡았어요? 어깨와 뒤에 보이진 않지만 허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거는 요거는 무릎 세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픈 손으로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요것도 아픈 손으로 했고요. 자, 요것도 아픈 손으로 휠체어를 잡았네요. 정답은 여기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잡고 건강한 무릎으로 세웠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54번. 자,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 보행을 도우려고 합니다. 1번 고무받침이 달았는지. 자, 보행벨트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복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무받침하고 사용없다. 2번 보행벨트는 가슴에 아니고 허리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 아니고 옷 위에다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 잡는다.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항상 어디에 선다? 마비된 쪽.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동을 도울 때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어디? 마비된 쪽 뒤에서. 자, 마비된 쪽 뒤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허리에. 56번. 다음 복지 용구로 옳은 것은 이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간이병기죠? 이름은 간이병기입니다. 어디서 사용하는 것이죠? 침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1번 정답은 1번이네요.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관리입니다.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빛에 말린다. 자, 일단 카테터가 뭔지 몰라도 고무를 햇빛에 말리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카테터가 궁금하시죠? 카테터는 뭐라 그랬나요? 네, 흡인, 가래 뽑을 때 사용하는 이렇게 고무 모양으로 생긴 구멍이 뽕 뚫린 그런 그 관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가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꼭 어떻게 씻는다? 비벼 씻어야 합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해야 되겠죠.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아니고 1일 1회 정도 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도 더 가득 찼다면 그때 가득 차기 전에 적당한 양이 채워졌을 때 버려야 합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어떻게 한다? 물에 요런데 가래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두면 마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안에 용기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물에 담가둔다. 58번 재가 대상자. 58번 재가 대상자는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번 길고 헐렁한 옷 안되겠죠.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 안 보이는데 고정해야겠죠. 크기가 넉넉한 신발 안되고요.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낮게, 조명은 자다가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9번 화재가 발생했다.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일단은 핀을 뺀다. 1번 핀을 뺀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노즐을 잡는다. 그러면 잠금, 자, 손잡이를 누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사한다. 그래서 나라, 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60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식품은, 저염 조리식입니다. 간장에 재운 깻잎, 저염 아니죠. 묵은지, 저염 아니죠. 카레를 입혀 구운 삼치, 카레 가루만 넣었으니까 괜찮네요. 자, 우렁이를 넣고 끓인 된장, 자, 된장 짜급죠. 고추장 짜급죠. 그래서 저염으로 한 음식은 3번 카레를 입혀 구운 삼치. 6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 얼굴을 비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자, 조명, 얼굴을 비칠 이유는 없죠. 그 건물의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잘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해서 밝게 해줍니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 네, 이렇게 식탁이 다리가 넓으면 휠체어 들어가기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다리가 좁은 식탁보다는 어떻다? 넓은 식탁으로 이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턱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없앤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 너무 깊은 욕조는 위험하죠.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무슨 문고리?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둥근형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가지고 잡고 잘 돌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막대기 고리 같이 생긴 이런 문은 이렇게 쓱 잡고 돌리면 되니까 막대형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이용한다. 62번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외출할 때 동행은 무조건 계획을 좀 잘 세우고 나갔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좋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번 보호자 요구사항 상관없고 요양보호사 개인일 하면 안되고,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면 동료 아니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63번 인지기능이 저하돼 있어요. 그런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방법이에요. 자,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자, 치매 환자들은 새로운 거 하면 머리 아파요.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침상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3번 가구를 바꾸어. 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 네, 늘 보던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 맞습니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늘려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익숙한 사람과 어떻게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 집에 언제 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못 들은 척 안되고, 시설 규칙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네,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환기. 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복잡한 안 되고요. 5번 가족을 기다릴 수도 문 앞에 있다가는 또 배회, 실종될 수 있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는 방법.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열량 섭취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늘려야 되겠죠.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그러면 계속 그 음식만 먹겠죠.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자,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주면은 24시간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 자, 손잡이가 좀 크고 가벼운이 아니라 무거운. 왜? 숟가락 들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거, 걸쭉한 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책에 나온 그대로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66번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어떻게 할까요? 방을 바꿔준다? 좋은 생각은 아니네요. 창문 연다? 글로 나갑니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더 불안해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는다? 이거는 자기가 포위당했다. 포위당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죠. 자,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배회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잊어버리게. 그래서 배회,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잃어버리도록 다른 어떤 것을 함께 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67번 밤에 숙면하도록 낮에 졸고 있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줄까요? 실내를 어둡게 잠이 더 오겠네요. 2번 침대로 가서 누우라고 잠을 자라고 하는 거죠. 3번 조용한 음악 잠이 더 옵니다.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네, 잠이 안 들게 말을 걸어줍니다.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자, 이것은 큰 소리도 더 확연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68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밥에 농약을 넣었잖아. 죽을까봐 안 먹어.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피해 망상이죠. 피해 망상.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약이 안 들은 걸 보여주면 되겠죠? 정답은 제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자, 제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그러면 농약이 안 들었다는 것을 믿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칠게 발버둥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목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시키면 더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는 난폭해지겠죠. 자, 그래서 1번 혼자서 하라고 한다. 자, 혼자서 하면 위험합니다. 치매 환자는 절대로 혼자서 목욕시키지 않습니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많이 난폭해지고 화가 난 사람한테는 천천히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속이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지금 상황에 물어보는 것은 행동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자, 강제로 지금 다시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 사람이서 더군다나 자기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진정될 때까지 쉬게 합니다. 70번 자,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요. 자, 반복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자, 같이 뭔가를 해봐요. 맞는 답이죠. 왜 라고 하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소리쳐도 안 되고 왜도 안 됩니다.
옷은 내일 찾아라. 지금 당장 입으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명까지 끄는 건 안 됩니다.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안 됩니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협박이네요. 자, 단호하게는 성적인 행동할 때만 쓰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 어떻게 한다?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고 이끈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했네요. 어떻게 할까요? 추운데 왜? 외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자, 지금 감정을 좀 얘기했는데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성기를 갑자기 노출한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명령한 거죠. 안 되죠? 지금 저희에게 성호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보다는 어떤 현상을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봐요 라고 다른 원인, 특히 신체적 어떤 원인이 있나를 항상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72번 대상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랬죠. 팔짱 끼는 것은 경계한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지적 이것도 옳은 태도 아닙니다. 시선을 한 곳에 두면 안 되고 적절히 움직여야 되죠.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 이거는 사람을 답답하게 하죠.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자, 몸을 기울인다 이거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관심이 있다 이런 언어적 행동이라 그랬죠. 몸을 기울이는 것은 관심이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은 누가 주어다? 나가 주어다. 그리고 뭐가 어떤 걸 해야 된다? 느낌을 말해야 된다. 대부분 걱정, 염려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정답은 걱정이 나오는 4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그랬더니 대상자가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양보호사 마음이 어떨까요? 느낌은 감정은 네, 걱정.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 걱정이 돼요. 자, 누워만 계시니는 누워만 계시니 누워있을래? 이건 팩트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떻다? 걱정이 된다. 74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자, 요양보호사 중심 아니고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 2번 촉각을 사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안 보이니까 촉각을 사용하여 사물 전달할 수 있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자, 신체 접촉하면 놀래겠죠?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 안 되죠?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하며 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마주보면 눈짓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75번 청각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청각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에 큰소리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저음에 또박또박 낮은 음 또박또박 입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천천히 2번 빠른 속도 안 되죠. 3번 친근하게 느끼는 반말 안 되죠. 4번 귀에 대고 속삭 귓속말은 무시한다. 비밀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밝은 장소 입 크게 밝은 장소 입 크게 76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자, 진압력은 어떻다 그랬나요? 시장 사람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자, 진압력은 다시 한번 시장, 사람, 시간은 시간, 장은 장소, 그리고 사는 사람. 자,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진압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번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자, 시장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주의하는 거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2번 미래에 대한, 대상자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시장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3번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 시장 사람, 인지가 그만큼 떨어진 거니까 신조어를 사용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4번 시간, 장소,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주 인식시킨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았어요.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해주는 것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임 리히법. 뭐라고요? 하임 리히법. 어떻게 해준다고요? 후상방.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귀약 넣을 때 후상방 했는데 배 복부에 있는 복부의 힘을 가격해서 기도에 있는 것을 뱉어내게 할 때도 후상방입니다. 즉 이렇게 양쪽 요양보호사 뒤에서 손을 잡고 아래서 위로 탁, 아래서 위로 탁, 그러면 입에 걸린 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정답은 1번. 78번 손목 골절이 의심돼요. 뭐가 의심돼요? 골절. 자, 골절이 의심되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뼈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러져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부러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냉찜질. 자, 냉찜질은 무조건 맞습니다. 골절이든 삐었든 요 위에다가 요 안에 그 위에 붓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엇을 내준다? 냉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움직여보면 안 되고 튀어나온 뼈 눌러도 안 되고 구부러진 손목 관절 피면 큰일 나고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고 7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패드를 붙인다. 자, 바뀌었죠. 왼쪽에 심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 밑에 어떻게 심장 밑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다. 2번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아니죠. 전원을 먼저 켭니다. 그리고 2번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분석 중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세 번째 분석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제세동을 하겠죠. 자, 제세동 하는 동안도 가만히 있다가 제세동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즉시 압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사이사이 제세동을 위한 충전 기간에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뭐 한다? 가슴 압박. 그런데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확인한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뭐다? 네, 제세동을 이완 충전 기간 동안에는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한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부터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슴 압박 몇 분 한다? 2분 합니다. 2분 하는 동안 뭐 한다? 2분 동안 기계는 혼자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충전. 정답은 80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자, 60회로 하면 안 되죠. 더 빠르게 100에서 120으로 해야 합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개방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안 되고, 머리를, 이마를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턱을 든 자세로 하는 기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맞죠? 가슴을 압박한다. 맞죠? 대상자의 가슴이 2cm 아니고 5cm. 5번 반응 확인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119 불러야 되겠죠. 도움 요청을 합니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순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양팔을 팔꿈치를 곧게 펴서 90도로 그리고 가슴을 압박합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45문제 우리 실기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자, 저와 함께 따라 읽다 보니까 점점 쉬워지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해숑 암기숑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